이게 원래 내 거다라고 다투게 되는 경우라면은 신탁자로서는 그 주식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의 대상 재산에 따라서 주식 명의신탁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관청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다 보니까 회사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문제를 보면은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명의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내부 관계와 외부 관계가 분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작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따르는 법률 문제는 신탁자가 모두 해결하기로 하는 그런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수탁자가 주식 명의신탁을 다투는 그런 경우라면은, 즉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 이게 원래 내 거다라고 다투게 되는 경우라면은 신탁자로서는 그 주식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가장 확실한 게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가 있으면은 가장 확실할 텐데, 그것을 만약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신탁자가 주식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예컨대 주식 배당을 회사가 수탁자에게 배당금을 지급을 했는데 수탁자가 그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다시 지급한 반환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게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또는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수탁자가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역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관청과의 세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외부적으로는 명의자인 수탁자가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따른 법적 문제는 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함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명시적 합의이든 묵시적 합의이든 그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일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신탁자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과세 관청의 어떤 세금 추징이라든지 이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게 서로 간에 좋겠죠. 다음에 상속 문제를 보면은 신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상속인들, 신탁자의 상속인 또는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관계를 다 알고 그걸 인정한다면은 문제가 그나마 덜할 것인데,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유무가 상속인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경영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은 회사의 어떤 그 지분적인 소유 관계를 표창하는 것인데, 그 명의신탁자는 외부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수탁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사망을 할 경우에 그 명의신탁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것인데, 또는 신탁자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반환받는다면은 당연히
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다투는 경우라면은 여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은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게 좋겠습니다.